자, 2차전지 관련주 좀 볼게요. 사실 근간에 특히 저번 주에 그 시장이 강하고 800불이 코닥스가 800불을 뚫었다는 건 이걸 가장 강하게 해준 애들이 결국 2차전지예요. 그죠? 엄청나게 강하죠. 2차전지에 힘에 힘입어서 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800B는 제가 예전에 코스닥 지수에서 단기 목표가로 잡은 자리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 때는 더더욱 바닥에 있는 주식을 잘 사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3월 증시 거래 대금이 좀 늘었는데 18.6조 원이에요. 참 반가운 일이죠.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여기를 대표적으로 이끌어간 게 전부 다 2차전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2차전지 하면 많은 개인분들이 잘 아는 종목들이 있죠.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첨보, 에코프로 HM 뭐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쭉 있어요. 그런데 LNF를 예를 보면 이 친구가 제가 이때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여기를 뚫고 나갈지 뚫고 나갈지 몰라요. 저는 이때 LNF가 위험하다고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후회가 없고 얘가 이만큼 올라갔다고 해서 아깝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부터 살 종목들은 다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멤버방에 알려준 다 이런 종목들이고 여기서 사서 이런 데서 파는 거지. 여기는 물론 단타 단기가 가능하고 그러고 뭐 이렇게 순간 뛰면 사고 팔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건 단기적인 시각인 거고 예전에 저점인 12,000원짜리가 지금 25만 원을 찍고 있어요. 그죠? 2차 전지가 아무리 미래 가치가 있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고자 하는 월봉의 위치가 엄청 높죠. 물론 이거 뚫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전 그런 거 몰라요. 이 친구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너무 높죠.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요? 한번 밀리면 그죠? 하루하루 불안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샀다면 편하게 있으시면 돼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데도 사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친구가 쭉 날아가면 좋겠는데 절대 LNF 들고 계신 분한테 제가 피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날아가서 우리 개인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좋고 이게 만약에 이 공간을 맞고 떨어지게 되고 오겨서 맞고 떨어지게 되면 이는 쭉 밀리거든요. 그럼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 2차 던지 주고 2차 던지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고 엄청 좋다는데 왜 떨어졌지? 누군가는 아마 차익 실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LNF가 간다 못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고자 하는 월봉의 위치가 너무 높다는 거죠. 요거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엄청 높죠, 지금. 이 친구 저점 가격이 얼마였냐면 12,000원 막 이랬거든요. 얘 29만 원 갔어. 30만 원 갔어. 10배면 12만 원. 그죠? 20배면 24만 원. 좀 있으면 30배 갈 판이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제 와서 에코프를 잘못 건드렸을 때 순간 급락을 했어. 코스닥이 800피 맞고서 쫙 떨어지겠죠. 물론 21선만 안 깨면 되니까 여기서 안 깨면 되겠지 뭐. 하다 보니까 계좌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계좌 큰 손실이 나겠죠. 자, 그러면 예전에 위메이드나 제가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위메이드 역사를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위메이드예요. 위메이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위메이드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서는 아니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위메이드도 이 당시에 대단했었어요. 그죠? 전 여기만 가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6천원짜리 10배를 찍었으니까. 근데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올라가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더 날라갔어요. 실질적으로. 얼마가 갔냐면 요렇게 27만 원 가고 23만 원을 가죠. 대단하죠.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이 6천원짜리가 23만 원이 40배가 올라가요. 40배. 30몇 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LNF나 에코프로나 더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저는 그런 걸 맞춘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에 결론은 어떻게 됐냐.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는 그랬겠죠. 여기 샀다가 얼른 재빨리 팔면 되죠. 나 이거 먹고서.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막상 본인이 물렸을 때 과연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에 손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바닥에서도 손절을 무서워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손절해, 그죠? 자, 그러면 손절을 못 하게 되죠. 어떻게 되냐? 결국 뚝 떨어져. 여기서도 손절 못 나가요. 그래도 잠깐 반등을 해주네. 그럼 더 못 나가죠. 반등해 줄 거야. 물론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40배가 올랐는데 주가가 누군가는 차익 실현하겠죠. 회사는 이상이 없어요.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다 토해냈죠. 자, 다 토해내가지고 깨지 말아야 될 20교선까지 깨면서 결국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얼마가 왔냐면 23,000원이 왔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주식은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는데 주식은 어디서 사는 거다?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특히 왼쪽 산 초반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산에 건들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깨져 있기 때문에 엄청 큰일 나는 거고 살려면 다시 왼쪽 산 초반이 되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 지금 수익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멤버방에 있는 종목들은 얘네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 이런 종목 얘기하지도 않고, 특히 우하향하는 종목도 저는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져도 우리 종목들이 잘 살아나는 가장 큰 이유죠. 에코프로비움을 봅니다.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요. 에코프로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갔죠, 지금. 이거 차트로 뒤집어 놓으면 아주 바닥치고 있어요, 바닥. 뒤집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겠죠, 이거 지금. 그죠? 그런데 이제는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좋겠죠. 이게 만약에 거꾸로 된 거라면, 이 정도면 대바닥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거꾸로 지금 된 정상적인 상태가 이 상태인데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물론 지금 2차 전지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죠? 단기 하실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하루 사고 하루 파고 빨리빨리 빠져나오실 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와서 중장기로 들어간다 얘를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움 들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많이 혼나거든요. 욕도 많이 먹어요. 이제 예전에 한신기계 비교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자, 한신기계를 여기서 조심하라고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 뭐 이렇게 한신기계가 난리가 난 거야. 막 한신기계 900원짜리가 9,000원을 갔기 때문에 그 1차 목표가를 찍었으면 1차 목표가 아니라 10배를 갔기 때문에 목표가를 찍었는데요. 위험하지 않을까 했더니 뭐 이제 저평가돼 있고 이제 원전의 세상이 열릴 거다. 이제 원전밖에 없다.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20개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20개선을 회복해주지 못하게 되면 순간 잘못 밀리면 3,600원에서 3,500원까지 오게 돼요. 그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회복해주고 안착해주면 다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고 원전에 대한 이슈만 있으면 다시 이전 고점 가요. 그런데 20개선을 못 들어주게 되면 금방 위메이드가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걸어야겠죠. 그러면 간단하죠. 원전 이슈가 좋은데 왜 떨어져요? 아, 누군가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수급이라고 하죠. 그죠? 이게 수급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는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왼쪽 산. 여기서 사야지만 내가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님들한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미래컴퍼니가 있는데, 미래컴퍼니 같은 게 사실 저는 로봇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봇주 치고 또 너무 많이 올라갔어. 자, 그러면 딱 하나만 볼게요. 미래컴퍼니 얘기한 자리가 제가 어디냐면 이런 바닥권이죠. 미래컴퍼니를 왼쪽 산 상승해 있을 때 여기서 살려고 하지 말고 우하향할 때 살려고 하지 말고 한 번쯤 건드릴 자리가 여기예요. 당연히 매도고 두 번째가 여기죠. 5개월선 뚫어주고 나간 자리 여기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미래컴퍼니 이 공간에서 얘기했죠. 잘 보고 있어요. 멤버방에서 알려드린 종목이에요. 물론 여기서 사면 너무 지겨워요. 이게 1월 10일이고 본격적으로 날아간 게 1월 27일 한 달 동안 꼼짝도 안 해. 조금 올라가고 16% 올라가고서 또 한 달 동안 꼼짝도 안 해. 그런데 내가 만약에 미래컴퍼니 여기서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꾸준히 모아가든가 그냥 5, 6개월 참고 있으라고. 몇 프로를 갔냐면 얘가 16,000원짜리가 46,000원을 갔어요. 3배 뛰었어요. 3배. 그죠? 5천만 원 넣었으면 1억 5천이에요. 누가 우리나라 주식이 누가 장기 투자가 안 된다고 누가 그래? 본인이 높게 사니까 장기 투자가 안 되는 거죠. 낮게 사면 중장기 투자가 가능해요. 수익률도 우리 채널은 물론 이제 20% 30% 나오기도 하는데 되도록이면 저는 1, 20%에 팔지 말라고 그래요. 한 번 먹으려면 그래도 50%, 60%, 70%를 먹어야 내 계좌가 불어난다고 알려드린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다르게 2차전지 관련주 중에 물론 이 친구들이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얘네들 빼고도 나머지 사야 될 종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아요. 자, CIS를 봅니다. 물론 우측산에 있긴 한데 제가 여기서 조심하라고 그랬죠. 다시 뛰든 말든 20개선 깨는 순간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밀렸어요, 지금? 60개선까지 밀렸죠. 요게 20개선을 조심해야 되는 기준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개월선 회복해주고 있죠. 너무 쉬워요. 지금부터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3월 달이기 때문에 16,000원대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추세가 좋고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그냥 5일선 깨면 손절할 가로 사면 되는데 그렇다고 CIS가 100점 만점인 주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봉에서 바닥권이 아니잖아. 근데 지금 요렇게 바닥권에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죠. 이 종목들은 제가 멤버에 다 얘기해드렸어요. 얘기해드렸고 이따 이번 시간 끝나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 멤버방인 종목들 중에 2차전지 관련주가 다 날라갔죠. 뭐 크게 날라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V현택을 하나 볼게요. 자, V현택 제가 얘기한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많이 지겼을 거예요. 그죠?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서 이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앞에 한 번 더 들어왔으니 엄마 왜 이렇게 됐냐 너. 이리 와라. 또 너무 큰데? 이게 뭐지?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이 주식이. 주식이 차트를 잘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잘 알려드렸죠. 너무 많은 보조지표 필요 없다고. 딱 보조지표 2개만 갖고 3개만 갖고도 얼마든지 좋은 수익 내요. 여기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조지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만 힘들고 본인만 머리 아파요. 어떤 분들 보면 보조지표 막 한 10개 그려놓고도 밤새도록 끙끙 앓거든요. 야, 어떤 종목은 저걸 맞고 떨어졌는데 어떤 종목은 저걸 뚝 올라갔다? 이거 왜 그렇지? 아, 그거 어떻게 알아? 보조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하고 추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보조지표를 잘 활용해서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잘하는 거를 못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수급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주식은 수급 플러스 재료예요. 이해하셨죠? 수급이 살아나고 재료가 빵 들어오면 그냥 확 날아가요. 이걸 찾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멤버님들하고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종목을 찍어드리진 않지만 수급이 살아나고 있는 종목을 얘기해드리는 거고 여기에 매일매일 시황 정리를 하죠. 멤버님들하고. 그래서 어떤 재료가 숨어 있는지를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중국에 양해가 열리고 이제 전인대가 열리게 돼서 제조업을 살린다고 하면 철강주가 뛸 수 있다는 게 재료가 되고 그런 재료가 있는데 철강주 중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나 그죠? 수급이라는 게 거래량하고 추세예요. 그럼 얘를 사야지. 주식은 누가 사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고 엉뚱한 공부를 사는 게 아니고 보조지표 막 10개 그려놓고 사는 게 아니라 간단한 원리를 갖고 있는데 V원택은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왜 그러냐면 월봉 H가 바닥에 있죠. 여기서도 좋게 봤거든요. 2차 전지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갈 자리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어디 가겠어요. 나중에.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요. 물론 여기를 6개월 만에 갈지 1년 만에 갈지 3년 만에 갈지 모르겠지만 V원택이 신규 상장해서 23,000원에 물린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안 팔고 있겠죠. 물려가지고. 그러면 지금 사시는 분들 저는 안 물려요. 바닥에서 얘기하니까. 특히 우리 멤버님들은 제가 거의 못 사게 하거든요. 저 몰래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아는 한 못 사게 해요. 특히 V원택은 예전에 앞전에 매물대를 뚫어줬기 때문에 이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됐던 거예요. 그래 여기서 알려드렸는데 이 친구가 또 빨리 가냐? 빨리 안 가요. 뭐 2% 올랐다가 2% 떨어지고 3% 올랐다가 2% 떨어지고 그런데 결국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해 드렸냐면 그냥 기다리면 여기도 가고 가다가 빵 때릴걸요? 빵 때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사신 분들 수익률이 여기만 가도 15%인데 주식은 복리의 마법이 있죠. 다시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800P를 맞고 이런 데 올 수는 있어. 더 사야죠. 더 사야지. 그럼 나중에 어디 가겠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남들은 여기서 물려서 고생하고 있을 때 나는 바닥에 샀잖아. 그죠? 그럼 코스닥이 떨어지든 말든 내비둬요. 아무리 못 가도 여기죠. 13,000원. 그러면 7,000원대 사신 분들은 따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내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LNF나 에코프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바닥에 있는 애들이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메모에 다 얘기해 드렸고 이따가 이번 시간 영상 끝나고 또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대응하거나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될 때는 포스코 엠텍을 제가 지금 몰라서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포스코 엠텍은 우리가 살 자리가 제가 여기라고 그랬죠. 여기 와 있어요. 그때도 지금 V원택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앞으로 포스코 엠텍은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걸요? 갔어요. 진짜로. 갔어요. 갔어. 일본에서 보게 되면 이 자리가 되겠죠. 그죠? 무서워하지 말고 내비두세요. 갔어요. 데이터 솔루션도 갖고 다 갔습니다. 다 날라갔어요. 그죠? 전부 다 날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했고, 여기서, 여기, 담배방 이게 종목이죠. 이제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못 가는 게 아니죠. A+H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지금 대가. 여기서 사야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어디 가겠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그런데 나중에 단타한다고 뭐 한다고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쫓아가 살려고 하지 말고 좀 시간을 갖고 지겹더라도 막 코스모 신수제 지금 여기 월봉 최고점 찍고 있는데 여기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이제 와서 패배떨이 얘기하지 말고 아직 안 올라가 있거나 밑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아까 알려드린 대로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애들을 밑에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거 제가 하나 알려드렸죠. 일단은 좋은 종목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쭉 끌어내려요. 이렇게 끌어내려 놓고서 엄청 오랫동안 지루하게 횡보를 시켜요. 그래놓고 한번 빵 때려. 매집하느냐고. 그러면 개인들이 단타 치시는 분들은 팔기도 하고 이게 매집인 걸 아는 사람들은 일단 내비둬요. 그럼 떨어지고 또 여기 또 사겠죠. 그죠? 이 공간을 240에서 밑에서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또 부연택처럼 어떤 경우는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 놓고 빵 때리죠. 그죠? 이런 게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바닥권, 이 공간에서는 무서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한 번에 많이 사든 조금 사든 어쨌거나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 제가 하는 일이죠. 아까 알려드렸듯이 우리 멤버방이 따로 있죠. 멤버방에 있는 종목들도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안 올라가고 지지부진한 애들도 있지만 가만히 기다리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다 올라간다는 거죠.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한동안은 그냥 날라갔죠. 2차전지 관련주래요. 물론 이 친구는 너무 빨리 제가 여기서 봤는데 땡땡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가더라고. 땡땡이를. 그냥 날라갔어요. 뭐 아깝긴 한데 이 친구뿐만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전기차 얘기할 때 폴라리스 세원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폴라리스 세원은 끝났냐? 안 끝났을 것 같아요. 물론 폴라리스 세원이 얼마나 뛸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폴라리스 세원 이런 데는 굉장히 낮은 위치라고 그랬죠. 전 예전에 여기 샀다가 손절한 적이 있어요. 폴라리스 그룹주 자체가 제가 좋다고 그랬죠. 멤버방에서 폴라리스 그룹주를 3개. 그러니까 폴라리스는 3개가 있어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고 폴라리스 우노가 있고 폴라리스 세원이 있는데 폴라리스 그룹주 전체의 행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멤버님들 방에서도 알려드렸어요. 얘들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갔죠. 그냥 날아갔어요. 이거. 자, 그런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 한 게 아깝긴 한데 이거 땡땡이죠. 여기서 사기가 제가 좀 높다고 그랬죠. 원래 폴라리스 오피스의 매수 타임은 여기에요. 여기서 얘기해드렸고 우리는 1차 매수와 2차 매수를 알아야 되죠. 1차 매수 타임이 여기, 2차 매수 타임이 여기에요. 그죠? 이거 뭐라고 하는데 어쩌거나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 저는 어려운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241선 기준으로 나눕니다. 나눠요. 가격 조정이 있었죠. 그죠? 기간 조정이 있어요. 기간 조정이 있는데 밑에서 뭐가 들어오고 있냐면 매집봉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그런데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됐죠. 어디서? 월봉 바닥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어디서 사냐? 월봉 바닥에서 사야지만 내가 2배, 3배 수익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다니고 있죠, 지금. 특히 주봉에서 5주선을 깨지 않는 한 제가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그랬죠. 그냥 날아갔어요. 이제 와서는 못 사는 건데 제가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 안 간 애가 하나 있어요. 바로 2개가 있어요. 폴라리스 우노하고 폴라리스 세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폴라리스 세원도 아직 242선 밑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죠, 지금. 나눠요. 이렇게. 여기가 지상이 되고 여기가 지하가 되겠죠. 지하권에서 오래 있어도 너무 오래 있고 매집봉이 잘 터지고 있죠. 이거 다 세력들이에요. 기다리면 돼요. 그럼 나중에 폴라리스 세원은 전기차 관련해서 어딜 갈 거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단지 이 공간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또 하나가 폴라리스 우노죠. 유일하게 폴라리스 우노가 너무 안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폴라리스 우노 제가 얘기해드렸어요. 19% 날라갔는데 제가 이 공간에서 얘기했어요. 여기. 잘 보고 있으라고. 우리 관심 종목에 있던 거에 멤버가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무도 관심 없고 개인들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우리는 폴라리스 오늘 알고 있잖아. 오피스가 원체 강하니까 그죠? 그냥 날라갔죠. 끝났냐? 이제 시작이에요. 땡땡이 생기면 다시 사야 되죠. 그래서 주식은 누가 사라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즉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수급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수급은 뭐가 말해주는 거다? 거래량 플러스 추세예요. 요게 수급이죠. 요거 플러스 재료가 받쳐졌을 때 주식이 빵 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찾는 거냐면 수급하고 재료가 같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을 매일 찾기 위해서 이 기한 시간 모여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멤버방 운영하죠. 거기서도 그런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빨리 안 뛸 뿐이지 기다리면 믿고 참고 다 올라간다는 거죠. 잠깐 쉬고 잠깐 정신는 게 아니라 물 한 잔 먹고 HLB 얘기 좀 해볼게요.